자, 무릎 하겠습니다. 자, 무릎. 이제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관절은 고관절이 아니고 무릎입니다. 무릎 관절이 제일 크기 때문에 무릎, 그러니까 뭐, 사실 정형외과에서 무릎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관절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릎은 또, 제일 크다고 질병도 빈도수 제일 높고요. 그래서 무릎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내가 그거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자, 45세 남자 운동선수가 주말에 레저 활동을 즐기는 생각을 하는데 3일 전에 길거리 농구를 하던 중 약간의 골림성 손상. 골림성 손상이라는 것은 바로 밑에 두고 몸을 틀어버리면 무릎 관절이 꼬이겠죠. 이렇게 틀려지는 그런 골림성 손상이 끝나고부터 무릎에 부정과 통증이 되겠다. 그는 체중 기질을 하고 서술에 있어서나 약간의 통증을 호소했다. 자, 이쪽 보면 왼쪽 무릎이 둥둥 거 있죠. 오른쪽 무릎이 정상인데 우리가 부었다 하면 일단 병원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안에 피가 찼거나 물이 찼는데요. 피가 찼든 물이 찼든 뭔가 다치는 거죠. 아주 중요하게 다쳐서 쓰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자, 여기는 이제 이 틀려졌죠. 관절, 무릎 관절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릎 부정인데, 자, 이제 무릎 부정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흔한 것만 들어갔습니다. 흔한 것만. 흔하지 않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자, 무릎이 부었을 때 무엇이 우리냐? 급성으로 붓는 것과 만성으로 붓는 게 있습니다. 급성과 만성이 붓는 게 있어요. 자, 급성으로 붓는 건 뭐냐면 다쳐서 붓는 게 있고요. 다치지 않아서 붓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물어보죠. 다친 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붓다 다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부은 지 오래됐다 이래도 그때 다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붓기 시작했을 때는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쳤다 이러면은 요거 세 개밖에 안 나는데 요거 외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쓸 필요가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쳤을 때는 ACL이 터졌거나 메니스커스가 터졌거나 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ACL, 메니스커스, 펠트리시 가리가 붙습니다. 다쳤을 때 물어보고 나머지 뭐 혹시 관절막이 찢어졌거나 하고 다른 데가 안 좋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치료하지 않아요. 그냥 두면 됩니다. 뭐 약 쓰고 아스피린하고 약 쓰고 그냥 안 해주면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ACL 메니스커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MRI 찍어야 되죠. 펠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엑스레이 찍어 가겠죠. 뭐 안 되면 CT 찍어보겠죠. 자, 그 다음 아트로마틱 다치지 않았을 때 비외상성 아니라는 뜻이죠. 없다. 아트로마틱 다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떴다. 이거는 가오트이거나 인대신이나 불병상합니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술 먹고 왔는데 아침하고 다리 무릎 둥둥 부었다. 갑자기 어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무릎이 벌거면서 둥둥 이러면 가오트 아니거나 인대신. 통풍 아니면 감염이야. 그 다음에 만성으로 본 거는 아래 오해 봤어요. 만성만 열려요. 아래 오해. 그러니까 이거 꼭 굳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을 알게 되면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외래에서 일상적으로 다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쳐서 왔을 때 ACL 리컨스트럭션하고 메니스커스 펴야 되고 골절되고 그 다음 다치지 않았을 때 많이 드시고 남자분들은 되게 가오트고 하고 그 지금 오늘 마스코스코프 수술하신 이호님도 사실은 오해가 있었지만 공중이 너무 심한데 엑스레이상으로 오해가 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들어가 보면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엑스레이상은 안 심한데 마스코스코프 들어가 보면 오해가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토탈리를 해줘야 돼요. 나이가 있으니까. 토탈리까지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 알고 봤더니 가오트에 됩니다. 가오트. 라이트 쪽에는 가오트가 소리는 그리 심하지 않은데 레프트 쪽을 마스코스코프를 그러니까 가오트에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아프니까 오해는 심하지 않은데 가오트. 그러니까 그분은 오해에다가 가오트까지 두 개가 매일 겹친 거죠. 토론한 케이스. 어쨌든 간에 가오트 인펙션. RA-OA. 그래서 일단 다쳐보면, 무릎을 보면 일단 아스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자가 오면 아스피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왜? 안에 물이 들는지 피가 들는지 알아야 되고, 물이 들으면 일단은 좀 안심을 해도 되지만, 모름이라든지 피라는 우리가 먹는 수치를 지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많이 관절기라면 약을 쓰거나 하면 되겠죠. 그걸 빨리 풀어주고. 자, 우리가 아스피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절이 아예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오르면 관절막이 늘어서 자꾸 다시 물이 자꾸 더 차요. 자, 그래서 빠른 시간에 아스피레이션 내줘서 관절 내에 물을 빨리 없애주는 게 첫 번째로.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스피레이션하고 진단될 가치가 있어요. 뭔가에 피감이냐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상태인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스피레이션, 인플라메이션, RNA, OA 같은 인플라메이션, 가우트는 인펙션 같잖아요. 인플라메이션이 돼도 아스피레이션에서 그 물을 빼줘야지 그게 염증 물질이었거든요. 염증 물질이었기 때문에 염증 물질이 없는 것을 빨리 빼줘야지 염증을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 뽑으면 자꾸 뽑아야 되니까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 뽑으면 자꾸 뽑는 게 아니라 물만 뽑고 나니까 그건 치료가 안 돼서 다시 물이 생기는 거지 물을 뽑아서 물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물 뽑게 되면 자꾸 물이 생겨서 자꾸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바꿔줘야지 환자분들도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죽는데도 뭐 병원가 물 뽑으니까 안 되면 물 뽑으면 안 되는데 그거 가서 물 뽑는다고 병원에 안 가면 그럼 완전히 엉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자,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자, 아스피레이션 했단 말이에요. 자, 피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90%는 90% 가까이 ACL이나 메니스커스입니다. 65%는 이렇게 하기다. ACL과 메니스커스 인저리가 아스피레이션 피나면 제일 많아요. 나머지도 피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했죠? 안 중요하다 있죠. 안 중요하다. 간절하게 터졌다. 찢어져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챙기는 거예요. 다음 일단 피가 나왔다. ACL과 메니스커스 인저리를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음 프랙처가 적은 게 생길 수 있는데 프랙처가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림포스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푸드로트라는 보름처럼 보입니다. 보름처럼. 딱 보면 보름인데 한데 보름이라고 실제로 감면이나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 가우트. 그거 괜찮아요? 네, 좀 틀린 거 아니에요? 일단 모르면 몰라서 자, 인펙션, 감염이나 RA가 제일 많고요. 가우트도 프로로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우트들도 쭉 뽑아보면 이 인펙션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사는 어떤 진단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해야 예를 들면 인펙션, 가우트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했다가 인펙션이면 결과가 나빠져요. 근데 가우트인데 인펙션을 오인하고 치료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항생제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자, 인펙션인데 가우트일 거야. 그러면 항생제 안 주고 스테로이드를 줍니다. 가우트는 스테로이드를 주거든요. 그것도 어때는 백상한테 딱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폴킨트고요. 자, 그러면 가우트 때 스테로이드를 딱 줘야 되는데 인펙션인데 가우트일 거야 라고 스테로이드를 딱 줘버리면 스테로이드 때문에 인펙션이 더 악화되죠. 하고 항생제 스타트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환자한테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염이거나 통풍일 수 있는데 통풍하고 감염은 치료가 다른데 어떤 게 더 빨리 적절하게 치료를 해줘야지 부유증이 생겨나느냐? 감염입니다. 그래서 감염을 위한 치료를 하지만 통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추가 검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환자가 답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항생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1, 2 하루 이틀 지나서 통풍이네 쟤들 오진했다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고 설명을 안 하면 그렇게 되버려요. 자,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하다 할지라도 환자가 빨리빨리 의사가 급해서 빨리빨리 이야기하면 환자가 왜 하고 나가서 소리를 하고 합니다. 밖에서 가서 또 물어보죠.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럴 때 의사가 인펙션에 룰아웃 인펙션, 룰아웃 가우트 해놓으면 이것은 가우트일 수도 있고 인펙션일 수도 있지만 항생제를 먼저 스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능성을 알고 여러분들 좀 더 알아야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항상 질병이 의심될 확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가장 비관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첫 번째 됩니다. 낙관적으로는 하다가는 잠깐 크게 환자한테 불리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런타나 보름처럼 보이는 좀 찌한게 고불하게 부글게 나옵니다. 찌릿찌릿. 그러면 일단은 감염이나 마켓에 아르트라이티스가 있을 수 있고요. 가우트인데 가우트와 RA는
재밌는 거는 아래를 풀리자하고 가운데 만들기 합니다. 또 환자 상태나 보고 체격 이런 조건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리얼하게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단순한 연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아까 얘기했던 트라우마틱, 아트라우마틱, 그래서 아트라우마틱, 오큐타입, 그 다음 인펙션, 그 다음 아래 거예요. 앞에 슬라이드 만들고 그대로 다 나왔죠. 자, ACL, 멘스커스 프랙처, 블러드, 그 다음 가운데 인펙션, RA, 풀, 그 다음 ON은 시리어스라고 하겠죠. 풀. 자, 그래서, 요 앞에 나왔던 그런 질환들의 노력을 감면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감면하는 방법이 많지만, 각 질환별로, 각 케이스별로 감면을 좀 간단하게 ACL은 엔티리어 로울 테스트라고 해서 다리를 무릎을 구부린 채로 발을 고정하고 이 TBR을 딱 땡겨봅니다. 땡겨보면 ACL이 틀리면 앞으로 쑥쑥 나와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알 수 없죠. 안 다치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땡겨봅니다. 그걸 엔티리어 로울 테스트라고 해요. 요즘 MRI 찍으로 끝나지만 일단 진짜 상황. 그러니까 메니스커스는 다이렉트 텐션에서 조인트 라인을 따라서 팽이 있습니다. 여기에 TB하고 TBR 사이에 메니스커스 지나가는 사이를 물러보면 아프죠. 물론 꼬일 때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스쿼팅 테스트라고 해서 스톱을 앉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앉아보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메니스커스는 90도 꼬려줄 때 오히려 메니스커스에 닿는 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세실 때는 통증이 없어요. 쪼그라들 때도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어요. 멤브레인 테스트도 있고, 애플 테스트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내 진료 볼 때 검사하는 방법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ACL, 메니스커스 그래서 다이렉트 테스트, 스파킹 테스트 저걸 앉아보세요. 저걸 가면 요 아픕니다. 조인트 라인이 그게 제일 좀 특징도 있죠. 그 다음 인펙션일 때는 조인트 플루이드 아날리시스를 합니다. 조인트 플루이드 아날리시스를 해서 조인트 플루이드 내에 뭐 그라프팅을 해서 박테리아가 있는지 보는 그 다음에 거기 WC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블러드 카운터 CBC를 해서 WC가 많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에 설정되어 있는지 시각이 증가되는지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인펙션을 이렇게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인펙션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생제를 주기 전에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컬처를 보내야 됩니다. 항생제를 준 이후부터는 아무리 안에 박테리아가 많아도 그 박테리아는 모그로스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스타트하게 되는 인펙션일 때 간혹 의사가 깜빡하고 그냥 항생제 먼저 스타트 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아, 이거 컬처할 겁니까? 아닙니까? 왜냐면 깜빡하고 의사도 안티를 줄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뭐 급하게 안티주고 인펙션이 의심된다 하면 무조건 하고 아스피레이션 해서 그 스페시멘 확보한 다음에 안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히 인펙션을 제대로 줄여요. 안 그러면은 노가 박테리아가 오면 안티를 계속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안티를 줘야 될지 몰라요. 왜? 감수성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세균이 어떤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그 맞는 약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펙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는 되게 꼭 필요합니다. 무릎에 CT 찍으면 골절만 근데 골절도 CT를 MRI 찍으면 나오고 엑스레이 찍으면 못 나오고 엑스레이를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티비아 스파인, 티비아 쪽에 에피콘딜라의 스파인이 붙으면 그런 이펙트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엑스레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하고 MRI 찍고 CBC, ESR, CRP, 유릭 애시드, 류마틱 팩타이드 등등등 이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원인을 잘 하고 RA는 RA 치료하면 되고 OA는 OA 치료하면 되고 팩트는 수술하면 되고 뭐 골절을 유압시키면 되고 그다음 ACL은 우리가 보통 ACL 터져도 평생 상태상 모르고 되는 사람 많습니다. 3개월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3개월을 지켜보고 3개월 동안에 불안 증상, 무릎이 흔들리거나 불편한 그 이후에 불편함이 없으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어큐트 메니스커스 케어도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또 다친 정도에 따라서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게 다친 수술을 하는 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니스커스 케어나 ACL 케어 됐을 때는 MRI 찍어보고 아소스코프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MRI를 갖고 메니스커스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ACL도 그렇고 직접 들어가고 저는 ACL 많이 터졌는지 아니면 메니스커스가 얼마나 터졌고 어떤 양상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데 따라 치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인펙션을 당연히 안에 압소수도 들어가서 또 안에 신호비코리 하고 이리게이션 쫙 다 해서 인펙션에서 치료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끝나죠.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도 어큐트하게 올라올 때 많이 퉁퉁 붓고 야구성도 잘 안 가는 적이 있습니다. 하면 또 제발하죠. 그럴 때 그때 들어가서 가운데 신호비코리 철저하게 다 해주고 완전히 씻어주고 다시 안 생기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소수도를 하거나 오피하거나 오아라이프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보이는 어차피 양이죠. 자, 봅시다. 17세 여성 농구 선수는 오래전부터 나타난 양쪽으로 특히 무릎밖에 심하게 나타나는 통증을 호소했다. 그냥 통증이 스포츠 활동에 계단 오르기를 했을 때 그렇게 오래서 앉아서 계시죠. 자, 보세요. 이 활동이 스포츠 활동은 맞지만 스포츠 활동이 그 걷는 게 아니라 체중과 걷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단 오를 때도 무릎을 꿇어서 움직이죠. 그 다음 오래서 앉아있을 때도 꿇리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정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를 시간나? 메니스커스를 더 시험하겠죠. 자, 근데 경영은 모르겠습니다. 콘드로 말라시아 바텔레인데, 자, 이거는 잠깐만요. 앞에 깜짝 볼까요? 요거는 케이스가 좀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콘드로 말라시아 바텔라는 사실 운동선수보다는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생겨요. 여자들. 젊은 여자, 운동 안 하는 사람. 오히려 운동을 하면 좋아집니다. 자, 무릎에, 자, 요거는 요거하고 상관없이, 실제 임상에서 선하게 밀어나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은 어차피 책이니까 책도 맞아요. 책도 맞지만,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말실 거예요. 여기서 만들었어요. 자, 무릎이 보면 위에 피머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티비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파텔라가 이렇게 있죠. 자, 파텔라 텐전이 티비아 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쿼드리셉스 머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뼈는 관절 안에 있는 물론뼈는 관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받습니다. 관절에 있는 물론뼈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 공급이나 산소를 받지만 않고 관절액에 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무릎을 오글리처럼 오래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파텔라와 피머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럼 딱 붙어 있으면 저쪽 면이 어떻게 되겠죠? 관절액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골세포가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오랜 자세로 있으면 그러면 그 물렁뼈가 손상을 입어서 심하면 죽어버리죠. 그것이 이제 연골연합증이죠. 연골세포가 작은 연골세포들이 손상을 입어서 대사되거나 죽어버리면 물렁뼈 전체가 약해지죠. 그래서 그걸 콘드로 말라시아 파텔라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운동을 하지 않고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에 농구 선수의 경우는 왜 생기느냐? 농구 선수는 점핑을 많이 하죠. 점핑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에 힘을 많이 주면 이 파텔라가 이 피부에 강하게 압박 주는 힘을 가지죠. 우리가 땡기면 강하게 압박을 줘요. 그래서 콘드로 말라시아 파텔라가 온다는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그냥 같은 자세로 오래 있을 때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그런 말이죠. 노릇하면 무릎 다 나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 외에는 내 안에가 이 콘드로 말라시아 파텔라 때문에 파텔로페모랄 조인트가 망가지는 거예요. 파텔로페모랄 조인트가. 자, 그래서 이제 파텔로페모랄 조인트가 망가지면서 처음에는 콘드로 말라시아 파텔라가 생기다가 그 물렁뼈가 약해지는 걸 지내서 물렁뼈가 완전히 죽어서 탈락돼 나와버리면 그것이 이제 없으니까 대퇴 설계골을 완전히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앞에 상황은 상관없이 자, 그래서 지금 콘드로 말라시아 파텔라의 경우에는 젊은 여성의 경우하고 파텔라에 있는 카트리지가 약해진 소프트링입니다. 소프트링.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딱 정말로 시네마 사인이라는 것을 딱 정확하게 말해주는 환자가 한 번 왔어요. 영화가 보라야 되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콘드로 말라시아 파텔라의 시네마 사인이라는 말은요, 영화를 본다고 앉아있을 때 아프다는 거예요. 시네마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앉아 앉아있잖아요. 무릎이 아파오고 그래요. 무릎이 파텔라가 이전이. 그래서 계속 앉아서 아파서 내 다리를 좀 설고 꼬리를 폈더니 그게 시네마 사인이에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척하고 앉아있으니까 무릎 팽이 오죠. 파텔라 쪽 팽이 오죠. 그것도 시네마 사인이에요. 어쨌든 시네마 사인의 이야기 이름의 근원은 영화 본다고 오래 앉아있으니까 아파서 시네마 사인. 그라이밍 테스트는 뭐냐면
파텔라를 피부하고 사이에 자꾸 이렇게 부딪혀봅니다. 갈아주는 거죠. 이렇게 밀어서 강하게 압박을 해서. 그럼 바꿉니다. 압박합니다. 그럴 때는 그라인딩 테스트에서 포인트로, 시행사의 포인트로 완전히 컨트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엑셀상, 대가리상이 안 나타나죠. 그런데, 그냥 두면은, 좋아지기도 하지만, 계속 그냥은 완전히 완전히 물이 탈락돼서 완전히 마무리입니다. 완전히 마무리면 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진행 안 하는데, 치료는 뭐냐? 없어요. 여보지,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않기.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 너희가, 심한 운동, 등산하게 되면 압박을, 파틀라가 피부에 압박을 많이 받아서 더 빨리 다칩니다. 그래서 가볍게 깁니다. 가볍게 깁기, 그 다음 등측성 근력 강화. 등측성이라는 말은 등측성, 등장성, 등측성. 등측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 큐 엑서사이즈 하는 등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큐 엑서사이즈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일부러 생각을 빼고, 등측성, 근육의 길이가 바뀌지 않는다. 첫, 그냥 길이라는 뜻이고, 등, 똑같단 말이야. 근육의 길이가 바뀌지 않는 근력 강화. 그 반대 등장성, 유사성, 오래다 뺐다는 거. 근육의 길이가 바뀌면서, 장력, 텐션이 그대로죠. 이걸 등장성이라고 그러고, 등측성은 근육의 길이가 바뀌지 않고, 텐션은, 바뀌죠. 등측성 근육하면서, 그다음 테이핑하거나, 브레이스 차거나, 이제, 그다음 뭐, 역을 주사주거나,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를 주거나, 뭐, 이런 거 되겠죠. 근데 스테로이드는 안 되겠죠. 스테로이드는 안 됩니다. 그다음 하이약을 주시면 보험도 되겠죠. 그래서, 손들 말하기 시작할 때는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여성들에도 많고, 10대, 20대에 많습니다.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주로 페인이 파트너 쪽에 페인이 있습니다. 파트너는 이제 앞쪽이 이렇게 아파요. 그렇게 아플 때는 연골 연합증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건 안 와도 되니까. 자, 이거는 뭐 보니까 알겠죠? 사진만 봐도 알겠죠? 메가봉이랑 45전환장은 무릎을 뿌리자들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런 공부를 앞에 공중과 부정학 통과할 때 볼록티 났다는 이게 뭐예요? 볼자이티스. 그죠? 물주머니에 친 거예요. 무릎 앞에 물주머니가 있는데 이 물주머니에 물이 친 거죠. 볼자이티스. 볼자이티스는 너무 흔해서 발꿈치에도 생기고 무릎에도 생기고 발목에도 생기고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볼자가 이렇게 우리 무릎에 볼자가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자, 보면 무릎뼈 위 점액 주머니가 있고요. 무릎뼈 앞 점액 주머니가 있고 무릎뼈 아래 점액 주머니가 있고 무릎뼈 아래 위 있죠. 그 다음 뒤쪽 오금 점액 주머니. 실제로 이제 오금 점액 주머니하고 여기 뒤에 있는 관절과 연결돼서 여기에서 물이 차는 거 베이크시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오금 점액 주머니라는 건 관절적 점액 주머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베이크시트 사실 들어가보면 점액 주머니라고 할 만한 주머니는 없어요. 그래서 폐사를 따라서 이렇게 주머니가 형성됐지 꼭 주머니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다 정말 주머니가 있죠. 뭐 이걸 좀 해박적으로 보면 주머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벌사이티스는 치수적인 작업 이제 무릎을 꿇어서 일한다는 다리가 붙여서 키가 났다가 안 따라가고 무릎을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인펙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인펙션 때문에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시러스인지 프로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봐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불로 속 드시면 불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스피레이션, 메디케이션, 스테로이드, 벌생품 뭐 늘어나는 거 주사기 물 뽑아보고 약 쓰고 재발하면 그러다가 스테로이드 얹어보고 그래도 조금 재발하면 재서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거. 자, 그 다음에 45세 격도 미만인 남성이 굉장한 신체적 활동을 몇 달까지 하지 않다고 어디오 농구에 참여하여 준비에 운동 없이 게임을 하고 이후에 오른쪽 무릎에 심한 공전을 보이는 사실 이거하고는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여기도 조금 이렇게, 좀 흰색깔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브이어스 신드롬을 오브이어스. 자, 우리가 그때, fatigue fracture, insufficiency fracture. 또, 이제 우리 스트레스 fracture,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 이런 이야기 했죠. 간단하게 이야기. 그런데 실제로 조금 다르다.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은 피로골절과 인서피션시 프랙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퍼티브 프랙처는 뭐냐면은 골조직의 증상인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걸 해서 피로해져서 필요해서 골절이 insufficient break는 이 자체로서 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는데 부러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스트레스 그밖에 안 되는 거죠. insufficient. 그러니까 요거는 골절이 정상이고요. insufficient break 골절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팅 브레이크는 골절이 정상인데 반복적인 과부하, 아주 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과부하로 계속 하는 거. 이 insufficient break는 골절이 비정상기에서 정상적인 스트레스만 가해져도 골절. 그래서 이쪽 TV와 피불라 다 잡혀있죠. MRI, 본스캔, 아까 얘기한 본스캔이죠. 본스캔에서 이어서 핫스팟이 나온다. 골절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핫스팟이 나온다. 부러지는 건 없는데, 본스캔에 오면은 거기에 강사선 동영상 많이 모이는 소문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치료주면 되고요. 바꿈 스프린트 해주고 수술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벤스 신드롬에 대해서 이거는 책이 없는 건데 제가 따로 정리를 드릴게요. 자, 오벤스 신드롬, 이것도 이제 오벤스 신드롬, 과사혈증. 아까 스트레스 팩터가 있죠? 그냥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는 거죠. 크로닉 컴파트먼트 신드롬. 이건 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만 있다는 알아두면 되세요. 너무 이거 이런 거 저도 임상에서 거의 보질 않아요. 운동선수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은, 쿠릭이라는 게 우리가 근육을 쌓고 있는 페이시아가 있죠. 그 페이시아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근육이 쿠릭이거든요. 각 컴파트먼트가 있죠. 그 컴파트먼트 안에서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져서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에 할 때는 안 아프다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 20분 동안 전혀 안 아프다가 30분, 40분 하다가 아파서 운동을 못하죠. 이거는 후에 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방법이 없어요. 페이시오토미를 해요. 페이시오토미니까 팔살을 건강을 찌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압력을 풀어줘야지 통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죠. 자, 이런 거는 일단 한번 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개념입니다. 개념. 오벤스 신드롬 중에서 여기 제일 개념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아요. 자, 볼까요? 텐든 인들이, 텐디노패시라는 말이에요. 또 텐든 인들이죠. 근병이죠. 텐디노패시. 이건 뭐냐면, 병리경격 파일가 있대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 텐든 하나하나가 파일가 찢어졌잖아요. 파일됐잖아요. 우리가 아킬레스 텐든, 바이셉 제일 흔하게 찢어집니다. 아킬레스 텐든. 우리 아킬레스 텐든, 지금 얼마 전에 서울하신 분도 아킬레스 텐든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했던 분, 그 다음, 파테라 텐든도 찢어지거나, 바이셉스는 아예 터져서, 오빠이 발산들이 볼록볼록 가잖아요. 바이셉스 롱헤드와 숏헤드. 바이셉스라는 말이 이두근이거든요, 이두근. 머리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슬이, 우리가 알통, 쉽게 말하면, 우리 근전생 말하면 알통기는 제일 잘했다. 알통이 픽싱이 이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되게 알통이 이 알통이, 상방에 있는 알통이, 알통 두 개예요. 그래서, 이두근이 이두근이 있잖아요. 이두근. 밑에 내려와서는 한점 합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팔, 꼽체고 어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롱헤드, 숏헤드를 롱헤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되겠죠? 이 땡이 내려가겠죠? 요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마치, 뽀빠이팔. 이렇게 딱 하면 우리 끓일 때 뽀빠이 가보면 알콩이 이렇게 가다가 볼록볼록 오죠? 그게 딱 뿌려져요. 볼록볼록.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뽀빠이팔을 이렇게 볼록볼록. 자, 그래서, 끓여야 되는 게 바이셉 텐들이 터지죠. 그래서, 텐더신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라텐디나이티스가 있습니다. 파라텐디나이티스는 텐든 주변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뼈를 디지즈, 손목이 아픈 거 있죠? 손목 아픈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해서, 눈결타입해서 땡기면 아프다 했죠. 여기는 아픈 거는 실제로 뭐다? 힘줄이 아픈 게 아니고,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아픕니다.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아픕니다. 그래서 파라텐디나이티스. 팔망령 근처에, 그럼 구근염, 이런 다 쓰는데, 제일 많이 생긴 건 팔망령이죠. 시로바이티스, 테노시로바이티스, 딜쿠엘뱅 디지즈. 딜쿠엘뱅 디지즈는 손목에 우리가 접대를 해줘. 젊은 여자 아기를 가르쳐서 아기를 좀 안다고 아프다 하는데 요즘 할머니가 할머니가 딜쿠엘뱅 디지즈 할머니가 잘 걸려서 그러니까 텐디노시스는 뭐냐면 텐든은 텐든인데 이게 뭐다? 텐든 자체의 퇴행성이라는 거예요.
제너는 뭐다? 캔슬을. 근데 그러면 대충 이제 감이 잡히죠. 자, 텐드는 여기 텐드 주변에 명이 이 제거하는 것들이에요. 파텔라 텐드, 바이셉 텐드, 그러면서 트리 텐드에서 오는 것은 텐드는 찢어지는 거다. 그래서 역징심. 아키레 텐드는 아프다. 찢어지면 언제 아프다. 이게 마이크로스코픽 파일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손목에 있는 거는 힘줄이 아니고 힘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에피로콘딜라이티스는 팬들 자체가 갱생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치료가 다 다른 게 있죠. 왜냐하면 이 갱생 변화는 리제너레이션 시키죠. 이거는 안정을 시키죠.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것도 염증을 깔아주면 약을 써야 되죠. 요거는 염증을 깔아주기보다는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약을 쓰는 거죠. 나트라이트 콘딜라이티스는. 파라텐디라이티스는 얘는 염증을 깔아주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씩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나트라이트 콘딜라이티스 때는 우리 SWT를 좀 하는 자극을 줘서 리제너레이션 시켜주니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SWT가 펜슬 볼 때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벨 신드롬은 여기까지 나가고요.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한 ACL, PCL 뭐 이런 거, 메니스크 진짜 그래야 되는 질병입니다. 조금 들어갑니다. 자, 질병 조금 한두 개만 하고 쉬었다가, 정형외과 빼고 이제 다른 단어가 알리거든요. 걸리죠? 20세 남성각 럭키 선수는 시합 중에 무릎 앞쪽에 충격을 받으면서 탕 하는 소리가 나는 부상을 겪는 이유입니다. 뭔가 터졌을 때는 짙게 들리거나, 뭔가 뚝 하거나, ปึ๊ 하거나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후부터 무릎 안쪽에 나타나는 통증과 부종고통. 자, 이걸 어떻게 했냐면 무릎이 이렇게 있을 때 바깥쪽에서 태클에 들어와서 이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젖히죠. 그래서 이쪽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는 게 축구 선수, 럭비 선수, 뭐 미식축구, 그 다음에 그냥 사커, 축구 선수, 일반 축구 선수 다 아주 위험한 거죠. 자, 이건 뭐, MCL 스프레이를 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이쪽 피머 쪽과, 티비아 쪽에 이 메디al 콜라테럴, 미디얼 콜라테럴 이거부터 MCL, 내적 축구인데 합쳐져서 이렇게 쭉 벌어지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 프랙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MCL은 스프레이, MCL은 벨브스 포스에 대항해 안 되는 선을 좋아한다. 이게 자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게 안 지켜지게 하는 거 이거 딱 잡아주는 거죠. 발루스 포스 이게 됩니다. 발루스 포스에 대항하여 이렇게 잡아줍니다. 1도 손상, 2도 손상, 3도 손상. 자, 이거는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냥 이 정도만 됩니다. 정상 쪽하고 다치 쪽하고 5도 이상 차이 날 때, 뭐 그냥 괜찮다. 터진 거 없다. 5도라는 것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조금씩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MC에 좀 넓어졌다, 터지는 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컨드 비율. 자, 파시알 차이가 5 내지 10mm가 벌어지거나, 벨브스 스트레스 비율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다리를 벨브스 스트레스 비율을 찍습니다. 다리를 확 벌려갖고 찍습니다. 너무 세게 벌리면, 멀쩡한 바로 무릎도 아예 좀 째는 수도 있습니다. 1도 손상이면 2도 손상을 만들거나 3도 손상. 만드는 게 없어요. 저는 딱 한 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다가 으악 하더라고요. 근데 찍고 나서 완전 더 아파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데 밤에 자다가도 엑스레이 찍을 때 밤에 엉덩이를 찍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함중이 있다 그러면서.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2도 손상 5내 11이거든요. 방사선상 5내 10도 차이가 나요. 5대 이상 10도 있는 차이가 나요. 3도 손상은 완전히 틀려요. 10mm 이상 벌어지고 1cm죠. 방사선 10도 이상 차이 난다. 이렇게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요 그림이 아주 이게 바깥쪽 무릎 바깥쪽이고요. 화살표 방에 무릎 바깥쪽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태클이 들어오죠. 태클이 이렇게 별별처럼 태클이 들어오죠. 그럼 서가 있는 저 선수가 무릎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MCL이 터집니다. MCL이 터지면서 첫 번째 MCL이 터집니다. 두 번째 메디얼 메스터스가 더 찢어졌죠.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안쪽에 십자에 내 정강식 때문에 터집니다. 그래서 은해피 트라이드, 불행한 세 가지, 은해피 트라이드. 그래서 불행 3주지. 하나, 세 가지. 그래서 MCL 터지고
예를 들면 S가 터지고 AC가 터지고 그렇게 브레이크 상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을 둥둥 부죠. 그러면은 이제 되게 MCL만 들리면 물이 부을 수 없습니다. MCL은 물을 완전히 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이 부었다 그러면 뭐다? 물을 완전히 부었다 이러면 메니스커스나 AC가 터진다. 자, 안쪽에 이제 수술을 치료를 할까요? 그러면 MCL을 다쳤을 때 1도 손상은 일시적인 고정과 목발을 상황하고 있었죠. 그냥 2, 3도는 60주가 샘으로 보여요. 샘으로 보다가 사실 말 그대로 MCL 브레이스잖아요. 샘으로 볼 때 MCL 브레이스는 이 트위스팅 하거나 벨루스 바이러스 포스를 막아주는 옆에 이렇게 쇠가 보이는 MCL을 닿아요. 그러면서 RM 운동을 시켜주고요. 머슬 스트레칭 엑셀을 시켜줘요. 자, 만약에 3주 지나도 계속 있으면 계속 없다. 그럼 일단 매달 매스에서 같이 터지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MRI 찍어 본다든지 다시 한번 진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주 지나도 인스테빌리티, 자리 걸러든가 걷는데 불편하다 하니까 6주 지나면 되게 아무래도 돼. 그러니까 옵션을 고려해서 수술합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 활동적인 사람은 애초부터 바로 수술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6주 동안 기부서 해놓고 또 뒤에 또 수술하자고 하면 자기는 일도 못하고 이런 들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하고 상의해서 환자의 생활이나 직업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지으면 됩니다. 꼭 6주까지 지날 필요는 없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메디얼 메니스커스죠. 메니스커스입니다. 자, 요거 작게 똑바른 거는요, 요거는 라테랄 메니스커스고요. 길게 똑바른 거는 메디얼 메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메디얼 메니스커스 요렇게 된 거는 퇴행성이 되나고요. 요거는 메디얼 테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겠죠. 위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요것도 메디얼 테라죠. 벌빅 테러가 합니다. 벌빅. 새구리 모양으로 생겨서 벌빅 테러. 그 다음 이것처럼 이게 완전히 쭉 찢어져서 중간에 찢어져서 앞으로 밀려나왔죠. 이게 마치 양동이 손잡이잖아요. 양동이 손잡이. 우리 밖에서 손잡이. 그래서 버킷 핸들 페어입니다. 버킷 핸들 페어. 이렇게 하면 이게 앞으로 이쪽으로 밀려나와서 센터로 밀려나오면 이게 끼어서 무릎이 락킹. 물을 덮였다 안 되고 갑자기 딱 굳으니까 막 흔들면 다시 풀려서 물을 덮였다. 일단은 버킷 핸들 페어를 의심합니다. 멘스커스 페어는 락킹이 맞다 이러면 버킷 핸들 페어를 의심한다. 이런 경우도 락킹 볼 수 있어요. 여기 무릎에 딱 끼면 아픕니다. 아프고 땡겨서 못 움직입니다. 이러면 이게 이쪽으로 끼었다가 다시 제자리 들어가면서 다시 걸립니다. 자, 메니스커스 테러. 메니스커스 테러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 일입니다. 자, 급성 파열과 만성 파열이 있습니다. 자, 메니스커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을 전달하고요. 외래 분산, 외리가 오는 것을, 바깥에 힘이 오는 것을 분산시키고, 반전형으로 보여줍니다. 왜? 반전형으로는 메니스커스는 위에 걸 동글동글하고, PM을 동글동글하고, 힘이 안 편하잖아요. 서로 모양이 가맞지 않아죠. 자, 보면요. 힘은 앞에서 봐도 동글동글합니다.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TV는 앞에서 봐도 좀 편편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튀어나온 부분에서 응력, 힘이 집중이 되죠. 그러면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메니스커스는 위쪽 면은 컨케이브 이렇게 하고 아래쪽 면은 플랫, 편편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힘이 받아서 그러면 이 관절면과 이 메니스커스 관절면이 맞춰주고 이 티비아는 힘이 맞춰줘서 자연스럽게 힘이 분산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긴 메니스커스가 요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위에는 요렇게 생긴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 아까 방금 이야기처럼 체중을 전달해줍니다. 체중을 아주 전달해주고 외력으로 전달합니다. 무릎 바깥에서 오는 외력을 이 메니스커스가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푸시를 하는 거죠. 안전형물을 이런 식으로 모양해서 보여주고요. 완전히 안전성입니다. 완전히 안전성이 옆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옆모습으로 보면 힘은 아까 말했죠. 옆모습으로 보면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TV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편편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옆모습으로 하다 이런 동글동글하고 편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앞에 왔다 갔다 할 때요. 앞으로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정성이
메니스커스가 쭉 가몰아지가 있으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서 요 위에서 나갔다 움직이죠. 그래서 관절이 안정성은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그러면 메니스커스가 기능을 못한다 하면 어떤다? 관절이 안정성이 없다. 다리가 흔들린다, 빠지는 느낌이 난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메니스커스 기능 못한다? 물론뼈가 손상된다. 관절력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관절력. 그래서 메니스커스는 관절력이나 불안정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활기능은 한다. 윤활기능은 뭐냐면 이 관절이 메니스커스 통해서 잘 돌아다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메니스커스가 중요한 기능인데 MRI나 안수수법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메니스커스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계속 케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메니스커스가 관절염, 아스라이티스를 유발하는 것에 아주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40대 일반인은요, 이 메니스커스가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탄력성이 떨어져요.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일상생활에도 찢어져 버려요. 찢어지니까 자기 기능 못하고 관절염이 서서히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프다가 어떤 때는 아프다가 어떤 때는 괜찮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괜찮겠지. 메니스는 절대로 괜찮을 수 없어. 한번 찢어지면 계속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지.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5년, 10년 지나서 완전히 다 찢어서 손 쓸 수 없을 만큼 됐을 때 이런 거죠. 그걸 MRI 쪽으로 내시경 해봐도 별 해줄 게 없어요. 초기에 적절하게 진행을 막도록 해주겠죠. 하이알이나 리제네어 그런 주사들도 메니스커스의 퇴행을 막는데 또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리고 좀 윤활작용을 좀 해주고 거기에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걸 중으로도 탄력성을 좀 부여해주는 거죠. 좀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하자. 10대, 30대에서는 급성파열 다쳐서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달리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외상성으로 생기고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오죠. 그렇지만 만성파열의 경우에는 40대 여성이 문제로 행성 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서서히 찢어지죠. 일상생활 속에서 찢어지죠. 오래 앉아서 반찬을 만나면 앉아서 뭘 하자. 정상이 나오게 돼요. 좋아졌다가 안 왔다가.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고 물이처럼 나옵니다. 맑은 물이죠. 보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다이렉트에서 메니스커스 찢어지는데 이렇게 눌려보면 아픕니다. 그 다음에 방금까지 스파킹 때문에 아까 쪼그려가지고 아프다. 락킹. 아까 포키덴젤 할 때 가다가 다리가 잠기면서 딱 우리 꼬리 옆에 나는데 막 다리를 흔들어야 그 다음 기빙웨이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하는 안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빙웨이란 말은 다리가 쑥 빠지는 느낌. 왠지 계단을 오를 때 내 다리가 좀 불안해서 너무 불안한 느낌. 계단 내려갈 때 너무 불안한 느낌. 뭔지는 모르죠. 그냥 쉽게 뒤질 수 없는 느낌. 그 왜냐하면 메니스커스 기능이 떨어져서 무릎뼈가 위에 뼈가 밑에 뼈 아래 위에 뼈 사이에 제자리 아니고 좀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걸 기빙웨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너무 불안하다. 뭔가 좀 디디기 불편하다. 맹거의 테스트, 애플리 테스트는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하는 방법인데, 자, 그래서 아까 스페인이죠? 요렇게 찢어지는 부분. 이거는 팽성면을 조리해 찢어지죠? 그 다음에, 요렇게 찢어지죠. 요렇게 다양합니다. 호리존탈 태어졌습니다. 두께로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MRI를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급성파열은 4일 6주간 안정을 시킵니다. 왜? 급성파열 중에서 메니스커스는 여기 보면 여기 두꺼운 쪽, 얇은 쪽 있죠? 두꺼운 쪽 3분의 1은 혈관이 통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뭅니다. 그래서 그쪽은 잘 아무시기 때문에 안정을 취해서 아물도 없죠. 요 안쪽, 얇은 쪽 3분의 1은 혈관이 없습니다. 찢어지도 아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성일 때 일단 4일 6주간 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찢어진 상태가 너무 심각하면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MRI상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조금 찢어졌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안정 파열, 조금 찢어지거나 아니면 작은 변형부 파열은 요쪽에 맞잖아요. 요쪽에 다시 아무 수 있기 때문에 요쪽에는 그냥 두는 거, 그냥 두면서 결과로 증상이 있으면 수술합니다. 확진된 파열 확진됐다. 그다음 만성증상, 마킹이나 기빙웨이가 있다. 이럴 때 만성증상, 아프다. 이럴 때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줘야 돼요. 그래서 메니섹토미를 하거나 메니스커스 리페어. 메니섹토미는 메니스커스를 잘라야 되는 거죠. 메니스칼 절제술. 반달연골 절제술, 메니스커스 리페어는 반달연골 봉합술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바깥쪽 3분의 1은 혈관이기 때문에
봉합 수술을 해도 붙을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60%밖에 안 붙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안에 엉굴이 있고 관절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행성면허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 혈관이 있다 하더라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쉐입을 가지고 이쪽으로 막 작업을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작업을 줘서 혈관이 다 생기도록 작업을 한 다음에 집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해도 60%. 그러니까 메니스커스 리페어해도 10명 중에 6명만 붙지 4명은 그대로 실로 버티거든요. 실로. 그리고 이제 요 3분의 1, 한쪽 3분의 1, 양쪽 3분의 1은 떼내줍니다. 반달 연골 절제 수술. 그럼 중간 3분의 1은 어떻게 하냐? 그때 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보고 이건 좀 떼내줘야 되겠다 아니면 집어줘야 되겠다 그거는 의사가 합니다. 중간 3분의 1은 중간 3분의 1 중에 많은 혈관이고 많은 혈관이 없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중간인데 자세히 안에 내시에 들어가면 대략적인 것이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3분의 1인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뭐 메니스커스 리페어가 하느냐 메니스커스 하느냐 나는 리페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리페어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너무 남아있거든. 그래서 리페어가 됩니다. 셋다 박사